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노년 재산 관리와 관련된 법률 이슈. 오늘은 기여분과 부양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여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아니면 뉴스 기사,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까지 내가 다 도맡았는데 왜 동생이랑 똑같이 상속 재산을 나눠야 하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인정한 양자의 효도라고 해서 양자에게 유산의 절반을 기여분으로 인정했다라는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여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해서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바로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정하고 있고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제 상속분을 가산한 액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상속재산이 있을 때 어떤 한 명의 기여가 50억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일단 그 50억을 떼서 그 사람 이름으로 따로 떼놓고, 그러면 상속재산은 50억만 남았으니 이걸 가지고 이제 상속분대로 나누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8조의 제2항에서는 이러한 그 기여분에 대한 협의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되지 않았을 때 혹은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 이제 청구를 해서 그 기여분을 정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여분이 많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증으로 이미 먼저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4항에서는 기여분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청구가 있을 때에만 법원에 이제 기여분을 산정해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여분 산정 심판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걸 정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기여의 유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내 상속 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떤 행위를 한 자녀들이 기여분을 가져갈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피상속인의 부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동거 및 간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런 행위들도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특별하게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조금 엄격히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동거 의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거 및 간호 정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수준의 동거 및 간호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예를 들어서 그 집값을 내드리고 그리고 빨래나 식사 준비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드리는 것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도 이제 기여의 유형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것인데, 단순히 아들이 이제 아버지 회사에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겠죠. 그건 이제 근로 계약에 따른 것이고, 무상으로 혹은 특출난 재능으로 어떠한 성장에 유지나 증가 이런 것들에 기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것은 기여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관리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채무를 변제해드리는 이러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기여분에서 말하는 기여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여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관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이 몇 가지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재반 사정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기여의 시기, 방법, 기여의 기간, 정도, 그리고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형평성, 기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기여분의 이제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여의 시기라는 것은 우리 가족이 정말 힘든 시점임에도 내가 부모님을 부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넉넉해져서 비로소 부모님을 부양을 했다라는 것은 그 기여도의 판단이 좀 다르겠죠. 또 기간도 힘들 때 했지만 한 달 하고 말았다와 내가 힘들 때 10년 동안 부양을 했다라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속 재산이 10억 이 정도 수준일 때 기여도가 1% 왔다 갔다 하는 것과 1000억 이 정도 수준일 때 1%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또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여도의 판단 기준의 하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여도와 조금 결은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부양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효도계약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의미는 효도를 조건으로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효도를 불이행했을 때 재산을 되돌려받는 그런 형태의 계약입니다.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 자녀 등에게라고 했죠. 자녀에게도 있지만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좀 정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또 필요한 장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양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부담부 증여 그리고 증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민법 제554조에서는 증여에 대해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민법 제561조에서는 부담부 증여를 정하면서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즉 증여에 대한 내용 외에 쌍무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담부 증여는 증여의 성질도 가지지만 쌍무 계약의 성질도 가진다는 것인데요. 양쪽 당사자가 다 쌍방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계약을 바로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란 결과적으로 증여이기도 하면서 일반적인 계약이기도 하다. 이런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부양계약은 이러한 부담부 증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즉 내가 재산을 증여를 하지만 동시에 너도 일정한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으로서 해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대법원이 관련돼서 낸 판례를 한번 같이 볼까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는 급부로서의 일반 요건, 즉 적법성, 가능성, 확정성의 내용을 구비하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적법한 것, 그리고 실행이 가능한 것, 그리고 무엇을 하면 되는지 확정이 되어 있는 것, 이 정도만 되면은 부담으로 붙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효도나 부양 같은 것들은 적법하고 실행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까지가 범위가 되는지 확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양계약이나 효도계약이 부담부 증여 계약 형태로서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판례를 통해서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양계약이 없는 경우를 아예 산정을 또 해보겠습니다. 민법상의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부양료 청구 소송 등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974조에서는 부양 의무라고 해서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2호는 지워졌고 3호는 기타 친족 간인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양계약이 없는 내 직계 비속이 아닌 아니면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증여가 되고 나서 그 사람이 모른 척하고 돌아서도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여계약은 한번 증여가 되고 나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양계약이 없을 경우 자녀에게는 부양료 청구 소송은 할 수 있겠지만 자녀와 송사가 발생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계약이
있는 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정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없을 때의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 분명히 또 인지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8회에 걸쳐 노년 재산 관리와 관련된 법률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8개의 주제를 엄선한 거긴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법적인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 지인들과 그리고 꼭 전문가까지 함께 상담을 받으신 후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